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1월 9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추가 인상된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관련 고시를 보시면 2023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32만 3,180원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초연금은 원래 예상된 금액 32만 2천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부부 합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1월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이곳에 거주하시면 기초연금의 추가 1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의왕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씩 복지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 방법을 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왕시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2023년 바뀌는 기초연금 정책 3가지입니다. 먼저 선정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 하위 70%를 정하기 위해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201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대략 12.2%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고요.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 기초연금에 탈락이 되었거나 중단이 되셨던 분들은 올해 다시 한번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바뀐 내용은 일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상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근로소득 공제액이란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소득 반영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 소득의 일부 금액은 소득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액 금액이 2022년에는 월 103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5만원 더 오른 월 10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23년에 돈을 벌고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매월 108만원까지는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변경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내가 사는 곳에 가까이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올해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민센터 아무 데서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정에 의해 주소지와 다르게 타지에 계신 분 또는 자녀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근처 아무 데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중단되거나 탈락되시는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2023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도자료에서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강조를 했는데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탈락 또는 중단된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상향이 되면 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기초연금을 예전에 탈락이 되었더라도 매년 바뀌는 기준에 의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정부에서 재신청하라고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가까운 동사무소 아무데나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고요. 따라서 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에 탈락되셨다면 필수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초연금이 탈락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단되는 이유 10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내용 공유해보세요. 첫 번째는 특례시 거주기준 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탈락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례시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그 말만 들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라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한 일입니다. 이거를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은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은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은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기초연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이 생일 전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신청 일자를 모르셔서 몇 개월 뒤인 12월이나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때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이 기초연금부터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례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은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은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외 사항으로는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게 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추산이 되어 생계급여마저도 탈락되어 버릴 수가 있고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 또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소득으로 산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거죠. 현재 이런 분들이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제도적인 허점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무원, 사학, 군인, 별장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향후 시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셔서 연금을 분할하여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분할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합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